안녕하세요. 미치겠다 책 때문에 나는 삼성보다 작은 회사가 좋다. 김인옥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치겠다 책 때문에 잘 들어주는 예쁜 누나 여자 인생의 판을 바꿔라 이은주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치겠다 책 때문에 행복한 영재로 키우는 엄마의 책 읽기 책 읽는 엄마 김윤수 작가입니다. 와! 네. 네, 연일 찜통저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우면 불쾌지수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엊그제 대전을 갔다 왔는데 네. 대전이 서울보다 더 덥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 다시 또 일을 보고 서울에 왔는데 서울이 선선하게 느껴졌어요. 그 정도로 더워요? 네, 저는 오. 대전이 더 덥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원래 서울이 더 더워야 되는데, 그죠? 그쵸. 네, 온도가 더 높고 기온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서프리카. 네. 데프리카 아니고 서프리카. 네. 그거 아세요? 아프리카보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더 더워요. 그러니까 더 덥다고. 아프리카 일부 국가보다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더운데 작가님들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게 수돗물을 틀어도 찬물이 안 나오는 거 아세요? 오, 맞아요. 미지근한 물이 나는데. 네. 예, 이럴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 에어컨 탁 틀어놓고 방콕하는 게 제일인데 네. 문제는 애들이 방학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집에만 있을 수 없어서 저는 이제 여름 계곡을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러시구나. 여름이면 계곡이 짱이죠. 네, 그냥 네, 들어가면 안 나와요. 너무 네. 시원했습니다. 네. 네. 저는 그냥 집에서요 아이들하고 같이 삼시세끼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일식일찬으로. 맞아요. 근데 삼시세끼 너무 힘들어요. 네, 엄마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일식일찬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모든 그 식사를 덮밥 위주로 카레 덮밥, 짜장 덮밥, 김치볶음밥, 네, 그 버터 장조림 비빔밥, 네, 이렇게 그리고 알밥. 네, 아주 훌륭해요. 아니, 메뉴가 다양하네요. 이를 삼시세끼를 다 네. 저희는 그냥 두 끼만 먹자.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저희는 거의 두 끼만 네. 먹습니다. 네네. 아침은 가볍게 먹고. 네. 저 방학 때 저번 달에 코엑스에서 있던 캐릭터 박람회에 다녀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작은 애가 그 도도한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 무대 인사를 11시에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침부터 개장전에 갔는데 줄이 매표소에 줄이 너무 사람이 많아서 한 40분 어머나. 그래서 겨우 그 무대 인사 한다고 서 있었는데 겨우 먼발치에서 잠깐 보고 나왔어요. 완전 신세계에서 무슨 아이돌 공연 보는 것 같더라고요. 와. 대단한 엄마세요. 저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근데 그 먼발치 보는 거에 애가 너무 좋아해서 막 해맑은 표정을 보는데 그래도 좀 애 때문에 또 새로운 신세계를 또 경험하고 왔습니다. 네, 뭐 이거는 뭐 번외 얘기지만 지금 그 말씀 드리니까 예전에 제가 친정이 제주도잖아요. 네. 친정의 그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박남정이 왔어요 제주도에. 멀리 갔네요. 이거 할 때 그래가지고 제가 공항에 박남정을 보러 갔었어요. 아마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애들도 같은 걸 것 그쵸. 같아요. 네네네. 어른들이 네. 좋아하는 연예인 보듯이 애들이 요즘은 뭐 도도한 친구들이 너무 유명하니까 네. 방학이 되면 엄마들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런 힘든 시기에 엄마들한테 위로를 줄 수 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어떤 책이죠? 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일본의 대표적인 추리 소설가이죠. 네.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출간됐어요. 네. 그때 네. 다 읽으셨죠? 네. 근데 그때부터 출간돼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요. 21세기 가장 경이로운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정해질 와. 만큼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제 2017년까지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이라고 하니까 맞아요.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줄거리를 조금 알려드렸는데요. 30년째 비어있는 폐가 나미와 잡화점에 3인조 좀도둑이 숨어 들어가요. 맞아요. 네, 그런데 뜻밖에도 과거로부터 온 편지 한 장을 받고 거기에 답장을 해주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렇죠. 네. 처음에는 나미야 잡화점에 온 편지 내용이 그닥
심각한 편지 내용은 아니었잖아요. 네,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냥 재미로 네. 장난으로. 장난기 가득한 그 고민이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나 시험 100점 맞고 싶어요. 근데 공부는 안 하고 싶어요. 네. 그 대신 이거 컨닝도 안 되고요. 이거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아주 장난기 어린 우리 해봤을 법한 네. 네. 그런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나미야 잡화점의 주인 할아버지는요, 이런 장난기 어린 그런 그 편지 고민 상담에도 굉장히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줘요. 예. 만약에 이런 질문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나 100점 맞고 싶은데. 100점 맞고 싶은데. 저는 공부는 안 하고 싶고. 예민한데.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엉덩이가 무거울수록 성적은 올라간다. 이러면서 어디 그 책이나 나올 법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겠죠. 네. 근데 뭐 그렇게 답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어른들은 뭐 있을 데 없는 이야기야.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을 그쵸.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공부나 해. 맞아요. 근데 이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의 그 주인공 할아버지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냐면요.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 부탁을 하세요. 그 대신 당신에 관한 시험을 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라는 거죠. 그렇죠? 나에 관한 이야기니까 내가 쓰는 게 전부 정답이니 100점 맞을 수 있다라는 아주 재치 있는 이제 네.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할아버지의 이런 선한 영향력이 이제 발휘되면서 이제 나미야 잡화점에 많은 고민 상담이 오게 돼요. 근데 사실 우리 지금 현재 분위기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요즘은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잖아요. 나하고 가족 말고는 특히 관심을 안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또 나는 관심을 받고 싶은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서 네. 요즘 좀 아이러니한 상태죠. 요즘 사람들이 심리 상태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할아버지는 장난스러운 편지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근데 그 편지에 다 세세하게 답장을 해주니까 할아버지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만하라고. 근데 저는 그때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하신 그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횡하니 뚫려 있어서 그런 편지를 보내는 거다. 그치. 이렇게 네. 장난스러운 편지지만 여기에도 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나는 성심성의껏 답장을 해준다. 그런 말씀에서 남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관심이 없지만 관심 받고 싶어하는 그 모든 거를 할아버지가 다 채워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장난기 어린 답변을 그 편지를 보냈지만 이 답장을 받으러 온다는 것 자체가 그게 마음이 뚫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맞습니다. 예. 자, 그 3장에서는요 이제 미혼모 이야기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네, 맞아요. 네. 이 그 가정이 있는 남자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이제 할아버지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내용들을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 고민된 내용들을 또 접한 할아버지는 또 심사숙고 해서 이제 답장을 보내주게 되죠. 근데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이 미혼모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걸 이제 기사로 접하게 되는데 당신이 해준 답변이 이 미혼모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답장을 해줬는데 이 답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다음 걱정도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생각은 내가 이렇게 답장을 해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제 지금까지는 굉장히 답장을 해주는 거에 대한 만족감, 그렇죠. 책임감 있으셨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미혼모의 사건 때문에 이게 본인이 생각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예. 거기서 과연 이 일을 또 계속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까지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저는 강의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면 그 강의를 듣는 분들이 제 강의로 인해서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게 이제 강의하는 사람의 입장이죠.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책임감 때문에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책임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말하는 한마디가 되게 조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예, 그리고 또 때론 또 두려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네. 예. 근데 이 할아버지의 그때 입장이 되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고민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해오는 고민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성심성의껏 해주는 것이 참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이 미혼모의 사건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하시냐면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게 옳은 것인가? 관둬야 되나? 아니면 계속 해야 되나라는 고민까지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누가 좀 이렇게 조언을 하면 내 일에 왜 참견이야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좀 다른 사람 말도 조금 곡해서 듣지 말고 나한테 또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주변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회사 생활 하면서 선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었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미움보다 무관심이라고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상대방이 싫지만 좋든 싫든 그 사람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 말이 너무 서운하고 되게 원망스러운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이제 저도 좀 성장하다 보니까 그 말 뜻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미움도 어떻게 보면 관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다른 사람들 말에 귀 기울여서 한 번씩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내가 뭔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게 그 사람한테 또 잘못 전달되거나 뭐 그렇게 될까봐 아예 그냥 말 안 하고 맞아요. 그냥 내가 그냥 이야기해서 괜히 뭔가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요즘 사람들이 굳이 누군가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이 사람이 해주겠지, 굳이 내가 이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안 갖는 경우들이 되게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할아버지의 고민은 내가 내가 해준 답변이 누군가에는 잘못될 것 같은 걱정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또 생각해보면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이 강의 들었다고 해서 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쵸. 다 달라지지 않죠. 그 이유가 본인이 듣고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판단하는. 그래서 할아버지의 그 답장도 할아버지의 답장의 내용을 보고 그냥 참고하고 본인이 선택해서 뭔가의 결과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하는 행동과 말 때문에 누군가에게 뭐 피해를 주거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 일을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할아버지가 계속 답장을 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책임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그 선택은 누구나 자신이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생각이 상대방에 대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인 것 같고 그게 무관심에서 벗어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방송 보시고 혹은 책을 읽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도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에브리데이 24시간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3장 읽어보시면요. 정말 생각지 못한 반전이 있는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옴니버스 방식이니까요. 꼭 한번 또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4장으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